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몸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빠진 적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예전보다 옷이 헐렁해졌는데 체중은 그대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의사도, 약사도, 건강보조식품 광고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은 아프지도 않고 열도 없지만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힘이 빠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것이 어려워지고 쉽게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실제로 우유나 고기를 열심히 드시며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다리는 무거우며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아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정답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활용에 있습니다. 몸이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실제 근육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원칙과 함께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식재료를 통해 다시 근육을 되살리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 식탁 위에 올리는 한 가지 선택이 내일의 발걸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단백질을 먹고도 근육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이 들면서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육은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쌓여가는 작은 실수들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염증입니다. 식습관이 좋지 않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삶을 오래 유지하면 우리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근육의 생성과 유지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같은 나이대라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따라 근육량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62세의 이순옥 여사님을 기억합니다. 여사님은 시장을 다니고 손주를 돌보며 누구보다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10분만 해도 다리에 통증이 와서 앉아 쉬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10년 전보다 무려 18%나 줄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잘 챙기셨던 분인데 말입니다. 다행히 올바른 식사 원칙을 적용한 후 8주 만에 근육량이 다시 6% 가까이 회복되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고 그 걸음걸이는 훨씬 가볍고 유연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 하나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의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몸이 단백질을 진짜 근육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이제 그 원칙들을 하나씩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몸의 언어를 이해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간단하지만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원칙들이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던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첫째는 소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영양분은 흡수되지 않고 그저 부담으로 남을 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장의 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감소하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자주 체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백질이 영양소로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독소를 만들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잘 소화되는 방식으로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는 촉매제, 즉 보조 영양소의 동반입니다. 단백질은 그 자체로는 벽돌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연결해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바로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군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런 보조 영양소가 부족하면 단백질은 살덩이가 될 뿐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늘 단백질뿐 아니라 함께 도와줄 영양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는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조합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한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커피 속의 탄닌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여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많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훨씬 높아지는 것처럼 조합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소화기관은 일꾼이고 단백질은 벽돌이며 미네랄은 시멘트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벽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실히 드시는 그 음식들이 진짜 근육이 되도록 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식재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손쉽게 살 수 있고 이미 여러분의 부엌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음식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식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평범한 식재료들 속에 근육을 되살리는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 가지 음식은 값비싸지도 않고 구하기 어렵지도 않으며 단백질이 실제로 몸에 흡수되어 근육으로 전환되도록 도와주는 자연의 보물들입니다. 첫 번째는 새우입니다. 새우는 그저 반찬으로 먹는 흔한 해산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작지만 강한 단백질 원천입니다. 특히 말린 새우나 작은 생새우는 지방이 거의 없고 소화가 잘 되는 동물성 단백질로 어르신들께 매우 적합합니다. 무엇보다 새우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단백질을 근육으로 정확히 배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운동 후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75세 박원재 어르신이셨습니다. 시장에 가실 때마다 지팡이를 꼭 짚고 다니셨고 다리에 힘이 없어 몇 분만 서 있어도 떨릴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분께서 매주 새우로 간단한 요리를 몇 번씩 준비하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볶음 새우, 새우 두부찌개, 새우죽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 어르신은 진료실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팡이 없이 계단도 오릅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 허벅지 근육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걷는 속도도 더 빨라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식재료는 렌틸 콩입니다. 콩은 어디에나 많지만 렌틸 콩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닭가슴살보다 더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렌틸 콩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어 속이 더부룩하지 않으며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당뇨나 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안전한 선택입니다. 70세 최영숙 여사님은 혈당이 높고 다리가 자주 붓는 증상으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약은 이미 많이 복용 중이라 추가로 드시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점심 식사를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현미밥을 지을 때 불린 렌틸콩 한 줌을 함께 넣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뒤 여사님은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혈당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단백질 보충뿐 아니라 렌틸콩이 주는 혈당 안정 효과와 피로 회복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깨를 단지 고소한 맛을 내는 용도로만 사용하시지만 그 안에는 뇌와 관절, 근육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귀한 영양소가 숨어 있습니다. 들깨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는 체내에서 DHA와 EPA로 전환되어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은 신경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역할도 합니다. 80세 김순자 여사님은 무릎 통증과 근육 약화로 오래 서 계시기 힘드셨지만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우유에 들깨가루 2스푼을 타 드시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진료실을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텃밭을 가꿀 수 있게 되었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세 가지 식재료는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에 잘 맞게 먹는다면 그 어떤 보충제보다 효과적인 자연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음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지 황금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는 각자만으로도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2배, 3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영양소가 몸에 더 잘 흡수되고 실제로 근육을 만들어내려면 함께 먹는 음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일상 식사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황금 조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우와 브로콜리입니다. 새우는 아르기닌과 단백질, 칼슘이 풍부하지만 칼슘은 몸속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영양소입니다. 이때 브로콜리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칼슘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동시에 단백질이 더 잘 근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콜리 한 컵에는 오렌지 한 개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으며 소화도 잘 되고 어르신들의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새우와 브로콜리를 기름을 적게 두르고 가볍게 볶거나 찜으로 조리하면 아삭함과 영양을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회복을 도와줄 뿐 아니라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렌틸콩과 현미입니다. 렌틸콩은 거의 완전한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지만 메티오닌 같은 특정 아미노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미는 바로 그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해줍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밥으로 지어 먹으면 마치 고기 단백질처럼 균형 잡힌 아미노산 조합이 완성됩니다. 또한 둘 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불린 렌틸콩을 현미밥에 섞어 지으면 하루 한 끼만으로도 근육 보호와 혈당 관리라는 2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들깨가루와 저지방 우유 혹은 두유입니다.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물에만 섞어서 마시면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그 안에 약간의 지방이 오메가3의 흡수를 도와주며 뇌와 관절,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가 온전히 전달됩니다. 특히 공복에 따뜻하게 타서 마시면 소화 흡수가 더욱 잘 되어 하루의 시작을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3가지 황금 조합은 따로 약을 먹지 않아도 매일 식탁 위에서 근육을 지키고 회복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조합은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그 효과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잘못된 식사 습관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황금 조합이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반면 일상 속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작은 실수들은 그 효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하거나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3가지 잘못된 식사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우를 기름에 튀겨 먹는 것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맛 때문에 종종 반찬으로 즐기지만 높은 온도에서 기름에 튀기면 새우 안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게다가 과도한 기름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미세한 산화물질까지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튀긴 새우는 간혹 한두 번 먹는 것으로 충분하며 평소에는 구이 또는 찜처럼 가볍게 조리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렌틸콩을 지나치게 짜거나 달게 조리하는 것입니다. 콩 자체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지만 여기에 소금이나 설탕을 많이 넣으면 그 효과는 줄어듭니다. 짜게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당분이 많은 조림은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렌틸콩은 심플하게 밥과 함께 짓거나 담백한 국으로 끓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이나 들깨가루를 섭취한 직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철분이나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식물성 식품에서 얻는 영양소는 더욱 흡수가 민감하기 때문에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그날의 영양 섭취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식사 후 최소 1시간 정도 지나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오랜 시간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실제 생활 속에 적용하기 위한 2주간의 간단한 실천 로드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원칙들과 식재료, 그리고 자주 저지르는 실수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2주간의 간단한 실천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이 실천은 어렵지도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습관에서 아주 조금만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주에는 무리하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기보다는 소화 기능을 회복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껍질을 제거한 들깨가루 2스푼을 따뜻한 저지방 우유나 두유에 타서 공복에 드십시오. 이 한 잔이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하루를 가볍고 따뜻하게 시작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점심에는 렌틸콩과 현미를 같은 비율로 섞어 밥을 짓고 소금은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여기에 무나 당근, 오이처럼 싱싱한 채소를 곁들이면 소화도 편안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저녁에는 새우를 주 재료로 한 가벼운 요리를 추천드립니다. 단호박과 함께 찌거나 청경채와 함께 볶아 드시면 좋습니다. 튀기지 않고 간단하게 조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하루 종일 물을 자주 조금씩 나누어 마시십시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몸속 대사와 해독을 도와주며 흡수된 영양소가 근육으로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걷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걷는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마무리되면 둘째 주에는 본격적으로 단백질 섭취와 근육 회복을 촉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침에는 흰죽에 새우를 잘게 다져 넣고 들깨가루를 1스푼 넣어 보십시오. 소화가 쉬우면서도 에너지와 단백질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은 여전히 렌틸콩밥을 유지하되 들기름을 소량 사용해 무침 채소와 곁들이거나 토마토를 넣은 렌틸콩 수프를 추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저녁에는 새우가 주인공이 되도록 구성해 보십시오. 새우 순두부찌개나 채소와 곁들인 새우구이 같은 메뉴는 부담 없이 근육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루에 최소 20분 정도의 가벼운 활동을 시도해 보십시오. 걷기, 텃밭 가꾸기, 의자에 앉아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과 마음의 평온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만 우리 몸은 진짜로 근육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2주가 지나면 여러분은 분명 작은 변화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조금 더 붙은 듯한 느낌, 식후 속이 편안하고 기분이 가벼워지는 경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새우는 잃어버린 근육을 다시 쌓는 벽돌이고 렌틸콩은 혈당을 안정시키며 그 벽돌을 지키는 지지대입니다. 들깨는 뇌와 관절을 보호하며 모든 회복 과정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는 단지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중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마트에서 새우 한 봉지, 렌틸콩 한 팩, 들깨가루 한 통을 장바구니에 넣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만 실천하지 마시고 함께하는 누군가와 이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하는 배우자나 조용히 피곤함을 견디고 있는 친구, 이유 없이 다리에 힘이 빠지는 이웃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때로는 단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한 줄을 남겨보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식습관을 바꾸겠습니다. 또는 매일 저녁 올바른 조합으로 식사하겠습니다. 같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약속이 되어 앞으로의 걸음걸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 길이 더 건강하고 주체적인 인생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